오늘은 당뇨와 신장병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뇨라고 하면 당뇨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그래서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2형 당뇨입니다. 1형 당뇨는 뭐냐면 특히 이제 소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췌장에 베타셀이라고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에 대한 자가 면역 질환처럼 해서 내 면역 세포들이 그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를 공격을 해가지고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내 면역들에 의해서 망가지다 보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라는 거는 궁극적인 목적이 혈당을 낮추는 거고, 혈당을 어떻게 낮추냐? 핏줄 안에 혈액 안에 있는 당을 세포로 움직이면서 당에서 지방으로 만드는 시그널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이 있어야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당이 많으니까 그 당을 축적을 하라고 지방으로 만들라고 하는 시그널이고, 그래서 지방이 많아지게 되죠. 그런데 이 인슐린 그 시그널 자체가 우리 면역 세포들이 파괴를 함으로써, 자가 면역 질환의 일환으로 파괴를 함으로써 인슐린을 못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걸 먹었을 때 그 당분이 계속 혈액 안에 있어서, 그 당분이 혈액 안에 있다 보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인슐린이 없어서 올라가는 게 1형 당뇨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청소년에서 일어나고 소아 당뇨라고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비춰졌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 말하는 당뇨는 대부분 2형 당뇨로서 어떻게 되냐면, 항상 너무 많은 당분을 먹다 보니 탄수화물이 이제 당으로 변하는데,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로 인해서 혈당이 항상 과식을 해서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야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혈액으로 들어와서 당분이 높은 것을 인슐린이 혈액 안에서 바깥으로 세포 안으로 빠지면서 지방으로 만들라는 시그널을 보내야 되니까 항상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많은 당분이 지방으로 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당분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지방으로 자꾸 하기 위해서 인슐린도 많이 나오는 게 2형 당뇨의 근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너무 많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다른 이제 인슐린의 시그널을 받고 혈당을 지방으로 만드는 세포들이 점점 지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더 이상 못해. 이제 지방을 더 만들지 않겠어. 혈중 안에 있는 당분을 지방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라는 시그널인데, 그 시그널에 내가 반응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혈당에 있는 당분을 가져와서 지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혈액 안에 당분이 높게 계속 유지가 되겠죠. 인슐린이 안 나와서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먹었기 때문에 혈당이 확 올라간 거를 인슐린이 빼줘야 되는데 빼주지 않으니까 혈당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인슐린 나온 시그널을 저항을 해서 말을 안 듣는 상태가 2형 당뇨가 되겠습니다. 자,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당연히 2형 당뇨의 해결책은 뭐냐? 안 먹는 거겠죠. 적게 먹는 거겠죠. 왜냐하면 먹는 게 바로 먹어서 장에서 흡수를 해서, 그게 흡수한 게 당분으로 들어오니까 탄수화물이, 그러면 다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걸 지방으로 만들라는 거를 멈췄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당연히 먹었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거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단을 조절하라는 말이 2형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죠. 2형 당뇨의 기전을 알면 왜 내가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만약에 반대로 1형 당뇨라고 하면 식단을 조절해서 많이 올라가는 거를 조절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나의 근본 문제는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형 당뇨는 인슐린을 쓸 수밖에 없고, 1형 당뇨인 사람들은 인슐린이 없다 보니까 피에 있는 당분이 지방으로 만들어지는 거를 못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못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빼빼 마른 사람이 되죠. 1형 당뇨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지방이 없어요. 빼빼 마른 사람이죠. 2형 당뇨의 대부분은 비만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계속 지방을 만들다가 더 이상은 지방을 나는 못 만들겠다. 이제 인슐린이 지방을 만들으라고 해도 나는 말을 안 듣겠다고 해서 혈당이 올라간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비만한 사람이죠. 자, 그게 이제 1형 당뇨와 2형 당뇨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나는 뚱뚱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부터 날씬했는데 2형 당뇨라고 합니다. 나중에 뭐 40대, 50대가 돼서 2형 당뇨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서 어느 정도 지방이 많았을 때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빨리 와버린 거죠. 그렇거나 아니면 췌장 자체가 어떤 문제로 해서 췌장이 그 지방을 많이 만들기 전에 벌써 타격을 받아서 췌장이 망가져서 그 베타셀에서 인슐린 분비가 적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1형 당뇨에서 자가 면역 질환처럼 해가지고 망가뜨린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비만하지 않고 마른 당뇨라는 얘기를 하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도 먹은 거가 혈당을 높이는데, 그럼 먹는 거를 제한을 해서 낮춰야 되긴 하겠지만 먹는 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혈당을 낮출 수가 없냐 물어본다면 그 다음 방법은 어떻게 해요? 내가 운동을 해서 혈당을 써가지고 없애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서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정상적인 활동에서도 근육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고 내가 들어온 당분, 혈당을 바로 내릴 수 있는 세포들, 근육세포들이 많아서 혈당이 올라갔을 때 바로 그거를 내릴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 근육들이 많으니까. 당분을 먹어서,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이런 음식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를 지방으로 바꾸기 전에 일시적인 저장 창고인 글라이코젠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는데요. 이 근육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저장소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먹어서 올라온 당분은 그 근육들의 일시적인 에너지원으로 글라이코젠으로 바꿔서 내가 근육을 쓸 때 바로 쓸 수 있게 또 혈당에서 바로 빼가지고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많으면 캐파시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근육을 키우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 두 가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인슐린을 점점 많이 쓰면서 환자의 모습은 어때요? 환자는 점점 비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50이 나왔는데 150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얼마나 나쁜 거인지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밥이 탄수화물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젊으신 분들은 자기가 당뇨가 있다면 찾아보겠지만 일반인들이 뭐 당뇨가 있다 그럼 당이다 그러면 당이 안 좋다라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당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당은 뭐냐? 캔디, 초콜릿, 달달한 그거, 설탕, 이것만 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짜로 나는 설탕 하나도 안 먹는데 왜 나는 혈당이 안 내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진짜로 자기가 이 300이 나오는데도 150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몰라도 찍어보면서 내가 얼마 넣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맞추지 못한다면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했다고 해도 지금 뭘 먹고 있는지를 먹는 음식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당뇨가 있으신다면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